터미네이터가 표절이라니, 다크페이트가 마지막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터미네이터의 정통 후속작이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28년 동안 터미네이터를 왜 제작하지 못했던 걸까요? 판권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판권 문제로 마지막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을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의 판권을 팔아서 타이타닉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터미네이터 3, 4, 5편이 나올 때마다 영화 팬들은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의 후속작을 만들어주길 바랐지만 제임스 카메론에게는 판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카메론은 어떻게 이번에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제작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재 터미네이터 판권을 가진 스카이댄스가 다크페이트를 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영화 유튜버들이 35년이 지나면 판권이 만료되어서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스카이댄스가 가진 터미네이터 판권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판권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 뽕을 뽑기 위해 만든 영화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제작자이고 감독은 데드풀을 만든 팀 밀러죠.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각본팀 중에 데이빗 고이어가 들어있는 게 좀 불안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배트맨 대 슈퍼맨 각본 겸 총괄 프로듀서를 하신 분이죠. 저는 이게 좀 불안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아직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판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차기작은 판권 문제로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터미네이터 판권이 만료되면 판권의 50%는 제임스 카메론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게일앤 허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게일앤 허드는 누구일까요? 1981년 제임스 카메론은 피라나2라는 이탈리아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임스 카메론은 이 영화를 다 촬영도 하기 전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영화사가 미국 내 배급사와 계약을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감독과 배우를 미국인으로 고용하는 것이었고 피라나2의 제작자는 미국인 감독의 이름만 빌리기 위해서 무명의 감독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엄복동급의 명작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의 이름이 감독에서 빠지길 원했으나 배급사와의 계약 문제로 자신의 이름을 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 해고당했는데 영화의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임스 카메론은 이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악몽을 하나 꾸게 되는데 끔찍한 모습의 기계인간이 불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가지고 터미네이터 1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사들을 돌아다녔는데 시나리오를 사겠다는 영화사는 많았으나 제임스 카메론에게 감독을 맡기겠다는 영화사가 없었습니다. 데뷔작이 엄복동급이었던 게 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터미네이터의 뜻은 종결자라는 뜻인데 저는 단성사 포스터에 있었던 끝내주는 자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지금 그자가 왔다. 목표는 여대생 사라. 그리고 당신 터미네이터.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포, 숨 막힐 듯 쫓고 쫓기는 카액션. 터미네이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닥치는 대로 희생된다. 너희 정체는 무엇이냐? 터미네이터. 충격적 소문에 바로 그 영화 터미네이터. 지금 당신 곁에 단성사. 그러다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감독을 맡기겠다는 제작자를 찾았는데 그게 게일앤 허드였던 것입니다. 게일앤 허드는 워킹데드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단돈 1달러에 팔기 위해 협상을 합니다. 1달러쯤 합시다. 1달러? 1달러로 합시다. 1.5달러 합시다. 1달러.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단돈 1달러에 파는 조건으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터미네이터의 각본은 게일앤 허드와의 공동 작업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판권은 제임스 카메론과 게일앤 허드가 50대 50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일앤 허드의 동의를 받으면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후속작을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게일앤 허드가 제임스 카메론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원수가 될 정도로 싸웠으니 이혼을 했을 텐데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 후속작을 만들고 싶어도 전 부인인 게일앤 허드가 반대를 하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판권이 만료되기 전 2019년 어떻게든 터미네이터 1, 2편의 정식 후속작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제임스 카메론의 네 번째 부인인 린다 해밀턴이 다크페이트에 출연을 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크페이트를 관람하시기 전에 터미네이터 1, 2편에서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끝내주는 자 1편입니다. 미래에서 T-800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그리피스 천문대가 어디냐고요? 라라랜드에 나왔던 이 천문대가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2017년에 LA에 갔었을 때 그리피스 천문대를 방문하였는데 라라랜드 때문에 폭증한 관광객 때문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놀드 형님이 T-800역이 아니라 카일리스로 캐스팅이 되었었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아놀드 형님이 카일리스를 할 경우 카일리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T-800역이 약하게 느껴질까봐 거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형님을 직접 만나본 순간 아놀드가 T-800을 하면 굉장히 강해 보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오스트리아식 발음과 발연기 때문에 아놀드 형님은 배우로서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놀드 형님은 그 당시 대다수의 배우가 그러했듯이 광고가 끊길까봐 악역을 거절했으나 제임스 카메론은 아놀드를 T-800으로 그린 스케치를 보내서 아놀드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아놀드 형님이 T-800 역을 수락하게 됩니다. 아놀드 형님에게도 이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이 무뚝뚝한 발연기와 오스트리아식 발음이 오히려 로봇에 최적화되어 연기력을 극찬받게 됩니다. 문득 로봇 연기로 극찬을 받는 분이 생각나네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많이 놀랬죠? 터미네이터에는 웨스트월드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로봇의 1인칭 시점으로 보여지는 화면들을 터미네이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골격 형태의 T-800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는데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끝내주는 자 1편의 엔딩 시퀀스는 멕시코의 한 주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다크페이트의 주무대가 멕시코인 만큼 이 주유소가 뭔가 연결점이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끝내주는 자 1편의 경우 배급사에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아 홍보비도 많이 쓰지 않았었지만 입소문을 타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고 640만 달러의 제작비로 7,8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영화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아놀드의 코난 속편 촬영 문제 때문에 영화 촬영이 9개월간 중단되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각본을 쓰게 되는데 이때 쓴 각본이 람보2와 에이리언2입니다. 개봉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아우터 리미츠라는 TV 드라마의 솔저라는 에피소드인데 미래가 배경이고 두 병사가 전투 도중 타임워프를 해서 현재로 배경이 바뀝니다. 현재로 도착한 병사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유리손을 가진 악마라는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게 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을 하였는데 미래 인간들이 멸망을 맞게 되고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자신이 과거로 보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에피소드의 원작자인 할란 앨리스는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앨리스는 40만 달러를 지급받고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추가해주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고 판결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내주는 자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코너가 오토바이를 탈 때 나오는 음악이 주제가인 You Could Be Mine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인
건스 앤 로지스가 불렀는데요. 이 밴드의 이름을 오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총과 장미가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건스 앤 로지스를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놀드 형님이 사용하시는 총기는 윈체스터 M1887의 소드오프 버전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윈체스터 M1894는 소총이지만 이 총은 샷건입니다. 놈놈놈에서 정우성이 사용하는 총은 윈체스터 M1894가 아니라 말린 모델 1894C입니다. C는 컴팩트의 약자입니다. 이 총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레버 액션 방식의 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탄창이 보이지 않지만 더블 배럴에 비해서 장탄수가 많습니다. 간혹 샷건이 무슨 총알이 2발 이상 나가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M1887의 정확한 최대 장탄수는 6발입니다. 영화상에서 몇 발이 나갔는지 세볼까요? 네, 7발 나갔는데 연출 오류입니다. 그럼 영화상 104년이나 지난 구식 무기를 왜 사용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블 배럴은 장탄수가 2발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펌프 액션 샷건은 오토바이나 말을 탈 때 한 손으로 장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치만 레버 액션식 총들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한 손으로 장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내주는 자 2에서는 100년이 넘은 샷건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전 모션이 멋있잖아요. 끝내주는 자 2편에서는 의외로 CG를 사용하지 않은 장면이 많은데요. 이 장면은 쌍둥이를 이용해서 찍은 장면입니다. 타짜 같은 경우 거울을 정면으로 찍으면 촬영팀이 찍히기 때문에 특수 효과를 써서 연출을 하였는데요. 끝내주는 자 2편은 거울 장면도 린다 해밀턴의 쌍둥이 언니를 이용해서 촬영하였습니다. 이 장면도 린다 해밀턴의 쌍둥이 언니와 같이 찍은 장면입니다. 핵 폭발 장면은 제임스 카메론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요. 아키라의 폭발 장면도 참고를 하여 만들었습니다. والنار باندا جبنا حلبين بجد وجبنا زعتر بجد ما تسألش ازاي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